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83%, S&P 500 지수 플러스 0.82%, 그리고 나스닥 지수 플러스 0.92% 모두 다 상승 흐름 매우 좋게 만들어내고 있는 차트 나오고 있죠. 투자자들은 공포 심리가 다소 안정을 찾자 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카콜라,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등 주요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점이 증시에 아주 호재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코카콜라의 2분기 순이익은 26억 4천만 달러, 즉 주당 61센트, 그리고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EPS는 68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도 10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이어서 올해 순매출이 12%에서 14%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한 자릿수 성장률을 예상한 데에서 가이던스를 상향했고 조정 EPS 전망치도 기존 한 자릿수부터 낮은 두 자릿수 성장률에서 13에서 15%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버라이즌의 분기 매출액과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으며 올해 연간 조정 EPS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5.15달러에서 5.25에서 5.35달러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존슨앤존슨 패스트푸드 업체 치폴레, 멕시칸 그릴도 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면서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만 왜 전일에 넷플릭스도 시장 예상치 나왔었잖아요.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역시나 정규장에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 기업 중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85%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10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8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1.29%를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 20일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현재 미국의 은행주들 쭉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웰렌스키 국장은 전일 상원 청문회에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6월 20일에서 7월 3일 기간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가 51.7%를 차지하며 지배종으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죠.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다른 주로 확산하면서 인접한 빅토리아 주와 남호주 주에서도 이 봉쇄령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의 절차적 표결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개 토론을 위한 표결로 해당 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해 표결 통과를 위한 60표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초당파 의원들은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최종 합의에 도달해 다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최근 3만 달러 선이 무너졌던 암호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밤새 3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역시나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이 입김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날 가상화폐 컨퍼런스인 비워드 행사에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도치코인 등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렇게 행사 도중 머스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언급하자 세 개의 코인은 모두 밤사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최대 12%까지 급등하기도 했죠. 한편 또 머스크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며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10달러 플러스 4.61%나 급등한 70.30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다시금 70불에 안착하는 흐름 나타났죠. 나스닥에서 또 기술주 중심의 빵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빵주. 사실 넷플릭스를 제외하고서는 또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이긴 해도 약보합권에서 잘 이어가고 있고, 흐름 이어가고 있고, 네,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모두 다 또 상승 흐름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는 거 나타났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약보합권으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그 패스트푸드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후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네, 주가가 11.5%나 급등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실적 장세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어제 지수장은 매우 안 좋았잖아요. 음봉으로 쭉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실적이 좋거나 앞으로 계속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들은요. 양봉을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종목별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반도체 소부장 애들 모두 흐름 좋게 갔고, 장비 애들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장비 어제 또 흐름 강한 친구들, 흐름 강한 종목들 몇 가지 보였는데, 오늘 이어서 이 반도체 장비 섹터,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모두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삼성전자만이 답은 아니라고 늘 그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공부하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소외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뭐 3월부터 공부했고 4월에 수익 챙길 때 좋았다가 5월에 조정 받을 때도 또 하방에서 줍줍하자라고 계속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오면서 끌고 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 한번 계속 유심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넷플릭스만 실적이 또 안 따라줘서 마이너스 나타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S&P 500 편입 소식에 강세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이제 어제 좀 조정받았다가 오늘 또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 발표 전보다 주가가 20%나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쭉 한번 보면, 네, 은행주들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인상하는 데 따라서 실적도 워낙 또 괜찮았고 뒷받침이 됐었고 하면서 쭉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재개 관련주들도 흐름 역시나 좋습니다. 특히 또 여행항공 카지노 이쪽이 어제 엄청 크게 상승을 했었죠. 미국장에서. 그리고 나서 또 오늘도 이어서 상승 흐름 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국제유가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여기 석유 관련주들 또 크게 반등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선 항상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S-오일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글로벌 IB들이 향후 시장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10%에서 20% 조정을 겪을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상승 흐름이 이제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를 내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방어주로 갈아탈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JP모건은 다시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유럽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 매우 강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은 유럽연합의 최근 소비자 신뢰도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주목하며 저축 증가와 노동시장 개선이 사람들의 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가 원유 수요에 미치는 가격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이라며 오는 3분기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75달러, 4분기 80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발언을 내놨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본다며 6%라는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의 성장률을 5.5%로 잡은 뒤 지난 4월에 0.5%포인트 상향한 바 있죠. 당시 IMF는 각국의 전례 없는 정책 대응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로 인해 하반기 경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25일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25일에서 26일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포함해 중국 관린들을 만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셔먼 부장관이 지난 18일 일본을 시작으로 25일까지 한국, 몽골 등 3개국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막판에 방중 일정이 추가된 것이죠. 이번 방중은 향후 성사될지 모를 미중 간 외교장관 회담, 정상회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오는 10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미국장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우주항공 쪽 버진 갤럭틱 역시나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주항공 쪽 흐름 어제 또 좋은 섹터였거든요.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몇 가지 보였죠.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는데 한번 그 종목도 오늘 또 이어서 흐름 어떻게 나올지 공부해봐도 좋겠네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량이 많아서 쭉 밀렸었지만 또 우리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나름 또 이렇게 또 하락장을 개인들이 또 다 받아냈어요. 사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카카오뱅크 청약일이라 또 그 큰 돈들이 그쪽으로 쑥 쏠려서 우리 증시가 또 한번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좀 방망이 짧게 잡고 계속 관망하면서 수익권에 올라오는 종목들 또 수익도 챙겨가고 현금 확보하고 그 돈으로 또 하방에서 떨어지는 거 줍줍 파는 전략으로 좀 편안하게 천천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혼자 대응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계속 왔다 갔다 옮기기만 하다가 손절하고 혹은 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주식 누나랑 공부하고 실적 위주의 그런 좋은 종목들 골라가지고 조금 긴 호흡으로 계속 같이 가져간다면 충분히 익절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또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시황 체크도 하고 종목 공부도 하고 하면서 우리 같이 이 하락장 잘 이겨내 보도록 해요.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올지 어쩔지 또 기대가 되네요. 재미있는 장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는 하락장이어도 종목별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장 이어질 테니까요. 우리 지금 종목 꼭 잘 골라야 한다라는 거 계속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